자 여러분, 비상한 대단원 2 학습활동 가볍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만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시험을 볼 때요,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것만 갖고 100점을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안 되면 시험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정리해 드릴 건데, 제가 이거 보라고 교사형 교과서 다 드렸는데 안 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볍게 퉁퉁퉁퉁 핵심이 뭔지만 보여드릴 거고, 예쁘게 가다듬어진 문장은 제가 드린 교사형 교과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촬영 장소가 급하게 평소 하던 곳과 좀 달라서 제가 약간 긴장하거나 약간 평소랑 다르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탐진초녀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거 아닌 작품은 얼른 넘어가셔도 돼요. 1번, 이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채우며 생각해보자. 표기가 한문, 수용자는 한국인, 생산자, 만든 사람도 한국인, 작품의 내용,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의 횡포고발과 농민 생활의 고초,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교사형 교과서나 자습서가 있으시면 지금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목들은 각자 드린 자료를 보고 좀 채워주시되, 핵심은요, 한문, 우리 글자가 아니라 중국 글자로 쓰여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정서를 노래한 것이니까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학을 한국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학교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1번에 재외동포가 미국에서 영어로 쓴 거, 요거는 좀 어렵다. 2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쓴 거, 요거 외국어로 써서 좀 그렇다. 3번 다른 나라에서 이주 온 외군이 한국어로 쓴 작품, 요것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요거는 요새가 다문화 사회니까 가능하다. 요 정도로 기본 정리는 해드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면 그 견해를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림별곡으로 넘어가는 거죠. 1번에 보면 문학의 갈래를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었을 때 한림별곡은요, 서정문학, 시에 가깝죠. 그런데 2번, 이 작품을 교술문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 경험한 것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술문학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본봄으로 넘어갈 건데요. 본봄에 1번, 이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 비속어나 사투리가 쓰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든 것도 있고, 인물 간의 비정상적 관계, 장인과 사위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뜨아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2번,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학성, 웃음입니다.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호의 시조하고 집방석 그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박목을 산이날 애워싸고, 1번 가에서 화자가 집방석과 솔부를 거절한 이유를 작품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태도, 집방석을 거절한 건 낙엽이 있기 때문이고 솔부를 거절한 건 달이 있기 때문인데, 이유는 자연적인 게 좋고 인공적인 게 싫어서 그런 거지. 2번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가와 비교해 생각해보고 한국 문학의 특질이 뭐냐.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자연 속에서 순리에 따르며 사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특징,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노래한다는 게 특징이겠죠. 자, 고향 이루는 생각들로 가볼 건데요. 거기가 이니스프리 호수섬하고 같이 되어 있죠. 1번에 보면 두 작품이 담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는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인데 각 나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문학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학의 보편성,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건드리니까 인간이라면 그게 서양이든 동양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용비어천가로 갑니다. 1번, 이 작품의 각 장에 담긴 중심 내용, 여기가 정리하고 있죠. 이 장에 담기는 건 복을 빌어준다는 뜻의 송축, 송독. 그 다음에 125장에 담겨 있는 건 권계, 후대 임금들에게 경천 근민하라고. 2번, 이 작품이 지닌 한국 문학의 특수성,
이게 이제 악장이라는 문학 갈래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악장 문학이 우리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첫 작품이 공무도화가죠. 공무도화가로 가보겠습니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정서와 소재의 의미를 파악해라.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1행은 애원, 2행은 초조와 불안, 3행은 슬픔, 4행은 한탄과 체념으로 정리해 두시고 2번 물의 이미지인데요. 사랑, 이별, 죽음. 그런데 학교별로 마지막에 재회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학교도 꽤 많죠. 자소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별, 죽음, 재회까지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배우셨으면. 2번인데요. 구지가를 비교해 보자 그랬는데 1번 화자와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지. 뭐냐면 공무도화가는 개인인데 구지가는 집단의 정서를 노래하잖아요. 임금님, 우리 모두의 임금님을 하려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전승 과정상의 공통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이제 입에서 입 구전되다가 지금은 한자로 한역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설화가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3번에 왜 아내가 말리는데도 건너야 했었겠느냐 상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찬 기파란가 1-1번 다음 시어가 상징하는 거 달, 광명 혹은 모두가 우러러 보는 고매한 인품, 잣나무 가지,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기파랑을 표현한 시어를 더 찾아보고 화자에 대한 태도. 역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작가가 이 작품을 지은 목적을 당시 상황과 관련된 보면 훌륭한 사람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꾸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은 교훈을 주고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겠지. 그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3번 19채 한가의 형식적 특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작품 5, 3, 2로 쪼개지는데 3단 구성이고 3-2번 첫 머리에 있는 아야 낙구 첫머리 감탄사 요게 이제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19채 한가의 형식적 특징 3단 구성 그 다음에 낙구 첫머리 감탄사 그 감탄사의 역할은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4번은 여러분 향찰표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향찰표기는 사실 문학시험에서는 거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 경우는 이걸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가 요거를 좀 중요하게 가르쳤다면 4-1하고 4-2 두 문제 모두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십시오. 5번으로 넘어가면 모 죽지랑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랑이라는 선생님을 추모하는 노래인데요. 그 두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 비교해보자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어쨌든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예찬하는 거고 모 죽지랑가는 죽지랑이 죽어서 그걸 추모하는 거니까 약간 다른데 그것들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동으로 넘어갈게요. 동동 학습활동의 1번에 1. 임과 화자를 비유한 표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자의 처지, 님에게 버림받은 처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를 참고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헤어진 슬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2번인데요. 가시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동과 비교하라 그랬고 갈래상의 특징과 전승과정 그랬는데 1번에 보면 두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고려가요의 갈래상의 특징 그랬죠. 요거 후렴구가 있다는 거, 분연체고 분절체라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사문보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내용은요 평민들이 주로 썼던 거니까 사랑, 이별 같은 평민들의 삶과 관련된 노래가 많죠. 2번 보면 두 작품에서 내용이나 정서의 흐름이 이질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역시 저기 사용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데 핵심은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다음 작품을 동동과 비교하라 그랬는데요. 자진방아 타령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원령체 형식이라는 공통점 위주로 가주시면 되니까 그거 잘 받으시고, 물론 후렴구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공통점입니다. 4번은 그래서 월별 학교 행사와 그에 따른 나의 학교 생활을 담은 가사를 동동의 형식을 모방해 지어보자 그랬는데, 원령체 형식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봐 주시고, 자, 그 다음 작품이 공방전이 좀 어려웠죠. 1번에 보시면 이 작품을 감상하고 공방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작품의 내용 정리 역시 교사형 교과서 참고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겉과 속에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인 거 잊으시면 안 돼요. 2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공방의 성격과 행동으로 인한 폐단을 정리한다. 그 성격이 사실은 중요한데 나쁜 놈이죠.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는 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역시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봐 주시고,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 이야기해 보자. 돈으로 인한 탐욕 자체를 경계하자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화폐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작가의 생각이라고 저희가 배우기로 했죠. 3번입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전의 형식과 표현상의 효과. 1번,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역시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공방을 의인화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짜 전, 가전체 양식이라고 부른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요게 이제 의인화하면 더 흥미있고 생동감도 있고 교훈적인 내용이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더 좋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4번은 또 다른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화한계라는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 보는 건데요. 공방전의 경우는 서술자가 그냥 서술하는 부분이 특징이라면, 화한계의 경우는 인물의 대사 혹은 외양을 보여주는 묘사, 그러니까 직접 제시된 부분이 아니라 간접 제시된 부분도 많다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럼 그런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의 성격은 뭐냐 정리하시면 되는데, 긍정 부정만 좀 해보면 공방전의 공방은 나쁜 놈이고, 화한계로 가셔갖고는 화항은 뭐 나쁜 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장미를 가까이 두려고 고민했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왕이고, 그 다음에 장미꽃은 나쁘고 할미꽃이 좋은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영상은 이생규장전하고 시조 몇 수, 그 다음에 송미인국 정도까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생규장전의 학습활동 1번, 이서생과 최은희 겪는 3번의 이별과 만남 모두 중요한데요. 여러 번 저랑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자료 보시고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보면 작품의 주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지요. 홍건적의 난이 배경으로 설정된 것, 그들의 애절함을 더 애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3번, 최여인이 부른 노래 삽입시의 기능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랬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서정적이거나 낭만적 분위기를 만든다도 좋아요. 4번입니다. 이생규장전 말고 용궁 부연록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이한 거,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귀신과 사랑한다는 게 우리 이생규장전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용궁부연록은 용궁이라는 배경부터 이미 비현실적인 거죠.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해 주십시오. 5번은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작품을 다양한 갈래에서 찾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요. 각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으시죠? 자, 시조 몇 수입니다. 1번, 작품 1하고 2를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와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자. 첫 번째, 1번은 화자의 상황, 세조가 어린 단중을 죽이고 왕이 된 거죠. 거기에 항거하고 있는 거고, 화자의 태도는 굳은 의지, 지조절개. 또 2번 시조는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는 거고요. 상황이. 그래서 태도는 그립고 뭐 이렇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작품 1의 화자가 백이숙제를 비판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기존 상식을 뒤엎은 부분이라고 시험에 잘 나오지. 이거는 뭐냐? 자기는 더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번에 보면 작품 2에 나타난 화자의 발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뭔지 써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화자의 발상,
동짓달밤 시간을 잘라 봄 이불에 넣어둔다. 님이 오시는 날 굽이굽이 편다. 요거 저기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리움을 잘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답이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각자 확인해 보시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인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3번에 보면 작품 3하고 4를 감상하고 작품에 담긴 주제 1번 작품 3에 제시된 각 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시죠? 결국 자연 친화하고 안분지족하는 거잖아. 2번 작품 4에서 다음 시어를 비유하는 말을 정리해 보아라.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시아버님 회초리부터 쭉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죠. 며느리만 맹꽃 같은 며느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 당연히 나 그만 좀 괴롭히라는 거죠.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거 제가 갈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가 대표적인 기본 형식의 평시조고 두 번째 황진이가 기녀시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제목 안에 여러 개가 묶여있는 연시조, 마지막 작품은 사설시조니까 그 관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5번은요.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조를 모방해 써보자고 했죠. 한 번씩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영상으로는 마지막인데 송미인 곡이거든요. 1번에 보시면 두 여인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감력, 을력, 내용 정리는 각자 자료 참고해 주시고 2번 나골과 구준비 나골은 소극적 사랑이고 구준비는 적극적 사랑이겠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 그거 위주로 정리해 주십시오. 3번에 보면 작품을 창작할 당시 작가의 상황을 고려해 작품의 창작 의도인데 1번 을려와 님이 비유하는 대상이 누구냐? 을려는 작가 자신이고 님은 임금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시 좀 데려갔으면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자기를 다시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겠죠. 어쨌든 귀양살이 유배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2번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거 요거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냐면 독자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신하가 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인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여자가 남자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아. 그때도 남녀는 있었고 사랑도 했고 그리움의 감정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이해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4번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송미인곡과 비교해봐라. 여러분 송미인곡은 정격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마지막 줄인 종장의 글자 수의 배열 3, 5, 4, 3 요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니까 음보는 사음보로 같을 거예요. 봐보시고 마지막 5번은 안조환의 만원사라는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전기에는 주로 자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나 혹은 임금님 사랑해요가 많았다면 유교적인 거거나 자연을 즐기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실생활, 자기 모습을 담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뭐 요 정도의 차이점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업 시간에는 다 쓰게 할 거예요. 배포해드린 자료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게 돼야 시험 보실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